하겠습니다. 오케이, 해보세요. 우리는 세계 속의 삶이와 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합니다. 저는 약간의 대사와 디테일한 움직임과 어부제로 인간이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현장을 현실과 허구 그 사이에서 보여주어 시간의 경계를 넘어 오늘날 또 다른 형태의 모습들로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는 연극이지만 연극이 아니고 연극이면서 연극으로 보여주어 제4의 벽이 무너진 뒤 관객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이 무엇이고 문학의 중요성을 알아가길 바라는 차원에서 공연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야기는 배우 3명과 이야기는 블랙박스의 빈 무대에서 배우 3명과 무용수 5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우리의 삶의 표현들을 배우와 무용수의 표현들로 인하여 좀 더 다채롭고 좀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등장시켰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나아가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삶이 뭘까요? 삶이 뭘까?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저는 문학의 중요성을 저는 문학의 중요성을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난 아까부터 궁금한데 네 연출 안에서 문학의 중요성이랑 네.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연관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초반에 되게 잘 썼다가 중간에 왜 갑자기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니, 통하길 바랬는데 안 통했어요. 사고랑 문학이랑 아마 한 가지로 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통하게 네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못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른다. 너 지금 너가 맞아. 너 지금 이 연출안의 가장 큰 문제는 네가 하고 싶은 것만 있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한테 설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하면서 횡설수설한 거야. 봐봐. 일단 사실 메시지는 좋아요. 우리가 예술 안에서 펼쳐지는 어떤 사고들이 혹은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현실과 예술의 경계를 지음으로써 표현을 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뭘 주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 방법 중에 내가 선택한 예술이 문학인데 문학 안에서 펼쳐졌던 어떤 사고의 현장과 현실의 사고 현장을 무용수들의 신체로 결합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뭐 이런 것들 느끼게 하겠다. 나도 지금 정확히 네가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 나도 그래서 말문이 막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그러니까 유정이는 되게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사실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게 너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걸 너무 절 보세요 선생님. 제 눈을 보세요 선생님. 너무 다 쓰는 거지. 딱 한 가지만 쓰면 돼. 그래서 내가 너가 해보라고 하면서 제일 느낀 게 넌 지금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것만 있어도 약간 연출안이 부족해도 어떻게든 면접을 이어나갈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이게 아마 횡설수설했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도 네가 면접적으로 굉장히 강점이 있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막 눌리지도 않고 교수님이랑 티키타카를 잘했을 건데 결국은 네가 핵심이 없어 보이는 걸 들키게 됐을 것 같거든 작년에.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가 핵심이 없지 않아. 그리고 너도 그걸 알아.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러니까 어떤 예술과 현실의 경계가 없음을 무대 위에 올린다. 이것만 있어도 되거든요. 네. 알겠죠? 예술과 현실이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뭔 말하고 싶지? 들어와서 생각해봐. 그것만 생각해봐. 지금 뭐 무대고 자시고 안 물어볼 테니. 박서진 씨? 잠시만요. 이건 네. 더 줄여가지고 잘. 네, 해보세요. 시작. 저는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때에는 모두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연예인에게 과몰입이 되어 잘못된 팬문화와 사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생활까지 이슈화를 시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회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선을 구조적으로는 높낮이로 표현을 하여서 연예인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팬의 모습, 그리고 점점 대중의 사랑에 익숙해져 그들에게 거리를 두는 아이러니한 관계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사생팬 지인은 자신이 나이에게 특별한 존재라 생각하여 점점 더 가까워지려 하지만 팬레터를 보내는 유진이라는 사실과 자신을 무시하는 나이의 태도에 사생활 폭로와 악성 루머를 퍼뜨리게 됩니다. 나이의 매니저인 유진은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녀는 도와주지 않고 궁지에 몰려 결국 사생팬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사랑에 의해 가장 높은 정상 위에 있던 그녀가 사람에 의해 추락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과몰입으로 인한 잘못된 팬문화와 사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인간을 상품화하는 사회의 문제를 극이 마무리되어도 관객과 이러한 문제를 함께 절충하는 시간을 가져 동시대적 문제의 경각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좋아, 잘했어. 자, 사실 많이 긴데 상관없이 상관없고 무대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대가 아니 나한테 하지 말고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저는 무대의 높낮이를 처음에는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가장 정상위에 있었던 나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예인이라는 화려함과 마치 사실 아니 저 누구세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한테 말 걸지 마시고 물어보는 마치 약간 자신의 연예인을 마치 자신의 인생에 신격화하는 그러한 상황을 뭔가 저는 이미지적으로 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높낮이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높낮이가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 변화해요? 자꾸만 팬들은 그들에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극 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이게 되고,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선을 넘는 팬들을 매몰차게 뭔가 무시하는 그러한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여줘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뭔가 더욱더 부각시키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약간 떨어뜨리는 듯한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면서 자신감 가지고 해. 네, 보여주면서 저는 이것까지는 누구세요? 떨어뜨리는 행동력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선은 있진 않지만 선이 마치 있는 것처럼 뭔가 배우들에게 행동을 지시할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행동을 어떻게 지시하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연출적으로 선을 만들어 놓지는 않을 거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려는 팬과 그리고 점점 그들을 멀리하려고 하는 연예인들의 그러한 아이러니한 방식을 통하여서 점점 더 갈등이 깊어져가는 그러한 상황을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치? 뭐 말하려고 그랬지? 관객들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저는 관객들은 극장이 어디예요? 네? 극장이 어디예요? 저는 블랙박스형 무대로 하려고 하는데요. 눈빛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저는 블랙박스형 무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처음에 관객들이 극을 볼 때에는 아무런 행동력이 없고 그저 지켜보는 마치 네티즌과 같은 그러한 마치 네티즌이라고 막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는 뭐야?
하게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아이돌 얘기를 알아야 돼요? 저는 아이돌과 팬의 그런 관계가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지금 K-팝 그런 문화가 굉장히 추세가 되어 있고 대한민국을 굉장히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굉장히 거의 독립운동을 생각하고 얘기해요. 네, 이러한 문화가 그치?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기정사실화가 되어지고 당연하게 생각이 된다면 더욱더 이러한 갈등이 깊어져만 가고 이것을 이익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사회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화를 다루는 문화가 저- 상업적이면 안 네. 돼요? 저 또한 예술을 상업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이러한 상업적인 예술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도덕적인 예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예술이 뭔데요? 도덕적인 예술은요, 모두가 뭔가 피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생각하여서 이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생활에 옮길 수 있는 예술이 저는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세요? 잘했어, 서진아. 저는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연극이지만 연극이 아니고 연극이면서 연극으로 보여줘 관객들은 문학과 예술은 떼어낼 수 없는 이어져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에피소드 3개를 이용해서 표현하여 관객들이 나가실 때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하기를 바랍니다. 에피소드 3개를 말해보자면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 무용으로 문학의 한 부분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배우들의 디테일한 움직임과 오브제로 현실의 의미를 관객들과 함께 소통을 합니다. 세 번째, 그 경계를 허물어 무용과 배우들의 디테일한 움직임과 오브제로 다 같이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음을 관객들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거를 표현하고 싶은 이유는 현재와 과거의 연결체가 문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함께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중간까지 되게 좋았고 현실과 거기서 마지막 문장 다시 해봐. 맨 마지막에 저는 현재와 과거의 연결체가 문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선정을 했고 어떤 문학을 하고 싶은데요? 일제강점기 시대가 아니라 저는 흥성대원군과 고종의 어떤 1920년대를 하고 싶습니다. 왜요? 모르겠어. 그걸 하고 싶은 이유? 흥성대원군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 너. 아, 그래요? 응. 제 주제랑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 아니, 다행이다. 그 무대에는 뭐가 있어요? 그 무대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저는 그 빈 공간이
어떻게 보면 순환한다? 날 보고 알게. 순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설명해. 그 근간으로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우들의 움직임의 소리나 아니면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숨소리 등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무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태로 구상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관객들은 어떻게 바라보게 되나요, 이 작품을? 관객들은 앞에서 그냥 바라보죠. 그러겠지. 앞에서 보겠지. 그걸 나한테 설명해봐. 어떤 상황으로, 어떤 대상으로, 혹은 뭘 느끼고 싶다. 느끼게 하고 싶다라든가. 그래서 그냥 관망하게 하겠다라든가. 더 설명해봐. 네가 생각할 때 뭐 이딴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교수님도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넌 절대적 의리야. 더 잘 설명해야지. 네가 설득을 시켜야지. 저는 관객들과 참여를 하지 않고 응? 그 벽을 응. 허물지 않은 상태에서 응? 관객들이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이유는 응. 그 벽이 허물어졌을 때 응. 관객들이 제일 궁극적인 질문들을 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응. 제 사회 벽을 허물지 않고 이 작품을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들어오세요. 외우세요. 저 외운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외웠어. 근데 문학 작품 선정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럼요. 내가 왜 당연한 걸 물어봤을까? 내가 당연한 걸 물어봤지. 문학 작품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네가 해야지. 미쳐버리겠네. 근데 이게 연결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작품과 현재와 그럴 수 있지. 연결. 자, 해볼게요. 네. 시작. 저는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때에는 모두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에 과몰입되어 잘못된 팬문화와 그러한 사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생활까지 이슈화를 시켜 이익을 챙기려 하는 사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선을 구조적으로는 높낮이로 표현을 하여 연예인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팬의 모습, 그리고 점점 대중의 사랑에 익숙해져 그들을 멀리하는 연예인의 모습,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을 담고자 하는데요. 사생팬 지인은 자신이 나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여 점점 그녀에게 가까워지려고 하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나의 태도에 사생활 폭로와 악성 루머를 퍼뜨리게 됩니다. 나이는 매니저인 유진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녀를 도와주는 이는 어디에도 없고 그녀는 결국 궁지에 몰려 죽게 되는데요. 나이가 궁지에 몰려 도망갈 때에 점점 구조는 기울어지고 이것을 나이의 떨어짐으로 표현을 하여서 팬과의 높낮이가 뒤바뀌어져 가장 사랑하는 연예인의 자리에 가 있지만 그녀는 없으며 이러한 행위가 무의미함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에 의해 가장 높은 정상에 있던 그녀가 사람에 의해 추락되는 과정을 통하여
과몰입으로 인한 잘못된 팬문화와 사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인간은 상품화하는 사회의 문제를 극이 마무리가 되어도 관객들과 절충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또한 관객은 이것을 지켜보는 하나의 네티즌이라고 설정을 하여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재밌다. 네, 근데 좋아요. 내용 좋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근데 안 그려져. 그 무대 구조가. 어떻게 해야 그리고 관객들이 참여하는 것도 네. 어느 순간에 명확하게 있고 어떻게 된다가 있어야 관객들 이게 조금 더 탁 들어올 것 같아. 저는 그래서 갑자기 쓰다가 생각이 난 게 이제 이 관객을 네티즌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이 상황을 마치 그냥 뭐 뉴스를 보듯이 하나의 뭔가 드라마를 보듯이 어쨌든 이런 과정도 결국엔 하나의 상품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그냥 저건 아니지. 뭔가 저희도 드라마 벌써 티빙에 약간 댓글 달 수 있듯이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 뭔가 그래, 그런 좋아. 식으로 그런 거 하면- 좋아. 그럼 다른 걸 좀 줄이고 이거를 좀 어쨌든 한양대 버전으로 좀 길게 가되 음. 근데 그래도 너무 막 문장도 너무 길고 지금 나한테 안 들어. 그쵸. 그러니까 근데 사실 작년에 비하면 한 120배 좋아졌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예요. 네. 무대가 어떻게 계단형 무대인데 이 계단형 무대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저번 주에는 뭐 안다고 생각하고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 그 태도가 지금 너무 강해서 계단형 무대에는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다. 뭐 이야기 진행된 후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있었던 계단형 무대는 위아래가 바뀌게 기울게 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보세요. 잘하고 있어, 서진아. 이거 조금만 더 확신해가지고 얘기해봐. 넌 어때? 지금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자,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해봐. 왜냐면 나는 예술가가 될 거니까. 그래. 자, 시작. 저는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연극이지만 연극이 아니고 연극이면서 연극으로 보여줘. 관객들은 문학과 예술은 떼어낼 수 없다는 이어져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빈 무대에서 에피소드 3개를 이용하여 표현하여 관객들이 나가실 때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깨달음이 있는 연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굿. 첫 번째 에피소드는 무용으로 문학의 한 부분을 표현합니다. 이 문학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들의 디테일한 움직임과 오브제로 현실의 어떠한 의미를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그 경계를 허물고 다 같이 연결되어 하나로 이루어져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문학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봤는데요. 그로써 저에게 문학은 현재와 과거의 연결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많이들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뭘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로 연결돼 있고 이것은 떼어낼 수 없는 어떠한 거? 인간의 역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네. 더 명확한 단어들을 쓰세요. 좋아요. 왜 무용으로 표현해야 돼요, 근데? 저는 언어로서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신체로서 좀 더 폭넓게 별로야. 폭넓게 이런 부정확한 단어 쓰지 마세요. 추상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죠. 네. 저는 무용으로 표현함으로써 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너는 지금 선?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네. 그러면 사실 언어는 변화하지만 신체는 변화해야 하지 않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네가 봐봐 얘들아. 니네가 지금 뭐 서진이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은데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게 인간의 역사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했을 때 교수님이 진짜 이상한 거 물어볼 수도 있어. 뭐 이건 뭐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와 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와 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그냥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그 단어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지. 저는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오이디푸스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빈무대로 해야 돼? 저는 변하지 않는 것은 뭐 공간에 대해서 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줄 때 사실은 어떠한 오브제들을 통해서 시대적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것에서 상상을 통해 관객들에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게 만들겠다. 이거 약간 나도 지금 이제 개소리지만 어쨌든 내가 이거가 하나만 있으면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니네가 지금 그 하나? 예를 들면 그런 선의 아이러니? 그러니까 위계질서라고 하면 그렇죠. 어쨌든 대중문화의 아이러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니네가 아무리 어려운 질문이 나고 정말 예상 못한 게 나와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한 단어 혹은 이 문구 이거를 꼭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는 그런 말에도 가치를 저희가 넣어야 되는 그럼. 근데 교수님이 뭐 너무 이상한 걸 그쵸, 너희를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 너희 공격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혹은 정말 궁금해서. 근데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지. 근데 네 말을 못하면 그쵸. 뭐 안 좋은 거고. 그래서 물고 늘어지시면은 더 오히려 질문 많이 하고 계속 그 말 끊고 그러면은 더 오히려 예발화 하시는 거라고. 맞아. 거기에서 지면 안 되잖아. 에너지를 쓰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 그렇게 되게. 자, 더 물어볼게요. 오이디푸스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쌤이 아까 말하셨지 않습니까? 저 누구신데요? 면접자인데요, 저는. 빨리 해보세요. 내가 했던 게 똑같이 해도 돼. 해봐. 똑같이 하기 싫어요. 지친다. 왜 오이디푸스를 선택했어요? 다음에 할게요. 들어와라. 사진이 나가보세요. 잠시만요. 네. 보지 마봐, 이제. 그 조금씩. 알았어. 해볼게요. 네. 시작. 저는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때에는 모두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연예인의 과몰입이 되어 잘못된 팬문화와 사회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생활까지 이슈화를 하는 이러한 언론의 이익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선을 보여지지는 않고 투명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높낮이로 표현을 하여서 연예인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팬의 모습, 그리고 점점 대중의 사랑에 익숙해져 그들에게 멀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관계를 부각시키고자 하는데요. 사생팬 지인은 자신이 나이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려고 하지만 필리터를 보낸 이는 유진이라는 사실과 자신을 무시하는 나이의 태도로 인해 점점 악성 루머와 사생활을 폭로하게 됩니다. 매니저인 유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지만 나이를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고 점점 궁지에 몰려 자살을 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나이가 궁지에 몰려 도망갈 때 구조는 점점 기울어지고 이것을 나이의 떨어짐으로 표현을 하여서 팬과 연예인의 높낮이는 바뀌게 되지만 사람의 사랑에 의해 가장 높은 정상 위에 있었던 연예인이 사람에 의해서 추락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 과몰입으로 인한 잘못된 팬문화와 이러한 사회의 이익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극이 마무리되어도 관객과 배우들은 이러한 문제를 함께 절충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대적인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또한 관객은 확신해가지고 표정 이것을 지켜보는 네티즌이라고 그치? 생각을 하여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외한 그러한 부분에는 휴대폰으로 댓글을 달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자 합니다. 표정 끝까지 합니다. 연출 왜 하고 싶어요? 저는 동적인 그거 해요? 아니 그냥 네 마음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봐. 뭐하지? 생각하기 했는데?
근데 선한 영향력은 누구나 끼치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해봐. 그냥.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한 연출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재미가 없는데. 그냥 얘기해봐.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어서 그래. 연출, 자기소개 우리 다시 쓸 거야. 어차피. 네. 연출 왜 하고 싶냐? 저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향적인 모습을 연극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여서 그것을 생활에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히 역할을 하는 얘기해보세요. 연출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토피아가 사실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생각을 하잖아요. 유토피아라고 설정을 하는 이유도 그러한 이상향적인 세계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설정을 해두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냐고요. 저는 그것에 가까워질 수 있는 뭔가 그것에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게 용기를 주는 뭔가 그러한 연출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 끝까지 자신감 가져. 연출가가 되고 싶습니다. 유토피아. 그러려면은 근데 왜 연출이 되고 싶어요? 뭐 다른 연극 연출이 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근데 저는 많은 연극사 중에 초현실 세계에 대한 그런 주의가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요. 확신 가지고 얘기해. 어. 확신 안 가지지. 유토피아와 초현실 세계는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꿈도 우리가 생각하고 바래지는 것을 상상하는 거에 비춰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토피아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향적인 세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극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이 연극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재밌게 본 연극이 뭐예요? 제일 재미있게 본 연극은 작년에 봤던 거 해도 되나요? 빨리 해봐. 아니, 계속 혼잣말 하세요. 근데 가장 재밌게 본 연극이요? 이거는 선생님 연극 얘기해도 돼요? 뭐? 근데 선생님이 연출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신 거니까 그 모던 정도. 그거 말고 딴 거 해. 어쨌든 이거 왜 좋았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타임머신이라는 그런 상상에 의해서 현대인이 과거로 돌아가는 오고 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생성된 하나의 애니메이션적인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그것이 관객에게도 상상력을 발휘시키고 계속 순수하게 상상력을